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범 작가입니다. 자, 한국의 장점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일단은 배달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저같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좀 많은 건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안경 맞출 때 굉장히 빠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사이에 미묘한 공통점이 좀 느껴지셨나요? 바로 빠르다. 빠른 서비스라는 게 한국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해외살이를 하시는 분들,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해외 관공서입니다. 무슨 문서 같은 거 떼려고 그러면 막 몇 주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수양 하러 들어간 느낌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내가 떼겠다. 동사무소는 제 나이죠.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여러분 컴퓨터 켜서 정부24, 예전에 이제 민원24였죠. 거기 들어가지고 그냥 딸깍 하면 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제 약간 딸깍의 민족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신 적 없습니까? 자, 이 딸깍이라는 기적의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오늘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민원24를 만든 곳, 바로 LG CNS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 IT 부서라는 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IT 부서라는 부처가 언제부터 회사에 당연히 있었을까요? 80년대까지만 해도 회사 사무실의 풍경을 보면 컴퓨터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TV 손자병법 이런 거 가끔 뜨는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회사인데 사무실에 책상이 쫙 있는데 모니터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문서를 다 손이나 타자기로 쓰거나 뭘 발표할 때도 투명한 OHP 필름 기억하시는 분도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거기에 이제 빛 쏴가지고 화면에 띄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한상사 한 장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 과장이 A4 용지에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표를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엔 각 회사의 전산실 같은 것도 계열사마다 전부 따로 있었던 거죠. 문제가 뭐냐면 대형 프로젝트, 야 우리가 큰 일 하나 해보자. 그러면 진행이 굉장히 빡세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있죠. 그리고 각 팀마다 잘 쓰고 있는 기술들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LG는 계열사마다 흩어져 있었던 전산 인력, 전산 역량 이런 것들을 전부 싹 모아서 그룹 차원의 IT 서비스를 한번 제대로 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회사가 바로 STM이라는 곳이고요. 이후에 이제 LG EDS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LG CNS가 된 거죠. 사무실에서 여러분 각자의 그 모니터 뒤에 숨을 수 있게 된 게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9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이때가 이제 한국 전체가 일종의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본격적으로 전환을 이루기 시작했던 그 대격변의 시기 아닙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그 엄청 두꺼운 CRT 모니터에 컴퓨터가 다 들어오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보화 사회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행정 서비스가 디지털화가 돼야겠죠. 이제 진짜로 전자정부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SF 같은 용어 아닙니까? 전자정부와 전산화의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LG CNS가 있었어요. 자, LG CNS가 원래 하던 게 뭡니까? LG라는 그룹 안에 전체 IT 시스템을 통합해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잘하게 되면은 원래 하던 일을 넘어서 여기저기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LG CNS를 보면서 군침이 싹 돌았던 곳들이 있던 거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세금을 걷는 곳, 국세청입니다. 1997년에는 LG CNS가 국세청의 국세통합 정보 시스템을 개통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제 LG 그룹 내부의 어떤 시스템 구축 업무를 넘어서서 공공사업 분야로 진출을 시작한 거죠. 2001년에는 대법원에서 LG CNS가 부동산 등기부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LG CNS가 조금씩 IT 쪽의 네임드 대표 기업으로 존재감이 커져갔던 거죠.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갑 놔두고 가는데 안 가져간다더라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전거는 다 가져가지만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한국의 교통 환승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거 보면서 너무 놀라거든요. 지하철, 버스에서 심지어 마을버스까지, 크게는 광역버스까지 전부 환승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실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환승은 전부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버스 요금, 지하철 내면 지하철 요금 다 따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환승 제도라는 게 사실 2004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환승 시스템 만든 곳은 또 어디냐? 이것도 LG CNS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환승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 싶죠. 근데 이게 보기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하철에서 시작을 해서 광역버스까지 더하면 대중교통 수단이 너무 다양하게 운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수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거다 보니까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교통카드가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카드를 읽으려면 단말기가 필요하고요. 요금을 계산하는 로직이 일단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버스랑 지하철이랑 이런 모든 곳들의 그 데이터가 통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환승이냐 아니냐, 이게 어제 탄 거냐 방금 내린 거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환승 시스템이라는 게 단순히 결제 시스템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의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굉장한 시스템인 거죠. 그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승 서비스가 시작되는 첫날 요금이 잘못 결제되거나 태그가 되지 않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때가 7월 여름이었는데 막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근데 이제 LG CNS 본사에 있던 담당 직원들 전부 다 사무실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이런 데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누가 앉아있으면 야, 너 왜 앉아있어? 그랬대요. 좀 빨리 나가서 해결하라고. 그때 임직원들의 그 상태가 어땠다고 전해지냐면 나중에 이제 사내에서 환승 시스템 프로젝트 했을 때 경험했던 체험들 수기 같은 걸 대회로 열었대요. 근데 거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에 일요일 오후 버스 조에서 빠진 나는 3호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면서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는데 저 만치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여자 직원분이 그때까지도 한 손에 너덜너덜한 서울식 공문을 쥔 채 자기 포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는 질끈 동여매고 시체처럼 초췌한 모습이지만 밝은 표정으로 시민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안내해주면서 그녀는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순간 내 세상은 정지했고 내 시야엔 그분만이 남았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언가가 가슴에서 느껴지고 먼저 빠져나온 내가 죄송스럽다. 그럼에도 나는 IT가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무슨 로맨스 영화 오프닝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기만 봐도 당시 직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렇게 거의 일주일 동안 LG CNS의 전 직원들이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대응을 한 결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환승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IT 서비스 뒤에는 LG CNS 임직원들의 피땀 눈물이 좀 진하겠죠? 녹아 있었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CNS가 굉장히 많은 공공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공공사업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건 따내는 것부터가 미션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보면 진짜 큰 프로젝트를 또 NS, LG CNS가 맡아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잘하니까. 바로 기술력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는 왜 잘하는데? 이게 궁금해지겠죠.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LG CNS만의 유명한 전설, IT 사관학교입니다. 진짜 학교가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 붙여진 별칭 같은 겁니다. 과거 LG CNS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바로 사무실로 출근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냈대요. 어디냐?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 IT 일장, 통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미국이었겠죠. 거기에 IT 기술들을 싹 들여와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그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빡셌대요. 두세 달 정도 합숙 교육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힘들었던 만큼 이 IT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게 약간 인증 같은 거였나 봐요. 여기를 나오면 업계에서 좀 실력자다 이렇게 인증을 받고 심지어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야 여기를 나오면 그 뒤에 이제 IT 기업 어디든 취업할 수 있어 라는 얘기까지 돌았대요. 결국 LG CNS의 성공 비결, 그 바탕에는 임직원들의 어떤 높은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여러 가지 교육열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LG CNS가 디지털 전환을 해서 레벨업을 쭉쭉 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면 지금 당장은 어떠냐? 이제는 AX, LG CNS가 지금까지 주로 잘했던 게 뭐였죠? SI, 아니면 뭐 클라우드 분야에서 각 기업마다의 특성이나 프로세스를 먼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시스템을 설계해 줬던 거잖아요. AI도 비슷하게 접근합니다.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처럼
각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이제 고객한테 상품을 추천해주는 AI 서비스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은행 창구 직원 한 명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예금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은행 창구 직원은 굉장히 바쁩니다. 펀드, 보험, 카드, 퇴직연금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고객이 와서 요즘 주식 괜찮다 그러는데 펀드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고객을 좀 알아봐야 돼요. 고객 성향 분석이라 그러죠. 이 고객은 적극 투자형이다, 아니다 판단한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적극 투자형 해가지고 클릭하고 키워드로 상품 설명서 찾고, 상품 설명서라는 건 원래 굉장히 길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수수료는 얼마다, 원금 손실 위험성 얼마다, 이렇게 다 은행원이 파악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연어, 평소에 쓰는 말로 완전 쫄보인 40대 웹툰 작가에게 맞는 펀드 추천해줘, 아니면 뭐 오늘만 사는 욜로형 유튜브 PD가 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AI가 딱 맞는 상품 두세 개를 뽑아주고 수수료, 리스크, 특징 이걸 다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직원 입장에서 이제 그걸 보고 바로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신세계 아닙니까? 이 AI 산업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에이전틱 AI거든요. 이게 뭐냐? 실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AI입니다. 이 에이전틱 AI 업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회의 내용을 듣고 그냥 에이전틱 AI가 알아서 캘린더에 회의 일정을 막 기록해주고 회의실 예약도 해주고 이런 역할까지 가는 거죠. 결국은 이 에이전틱 AI라는 거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서 비즈니스 문제를 능동적으로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LG CNS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웍스라는 플랫폼도 만들었어요. 에이전틱 웍스는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선택을 해서 각 기업에 맞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보통 회사 안에서 AI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부서마다 AI 서비스를 제각각 추진하고요. GPU도 따로따로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도 다 다르고 운영도 따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유지보수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에이전틱 웍스라는 건 서비스의 설계부터 구축, 운영, 관리 같이 비즈니스의 전체 사이클, 전체 주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만 딱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업무 현장, 산업 현장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쓴다는 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폰으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검색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자기 회사 시스템에 맞춰서, 자기 회사 데이터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보안에도 맞춰야 되고, 또 기존에 원래 있던 시스템하고 연결도 해야 됩니다. 즉, 기업에서의 AI 사용은 결국 또다시 시스템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쪽을 원래부터 잘하던 곳 어디죠? 또 NS, LG CNS죠. 이건 LG CNS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일의 본질, 즉 SI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가장 핫한 AX 시대에도 LG CNS가 좀 잘 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드는 거죠. 요즘엔 피지컬 AI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AI라는 게 디지털 세계 안에서만 있었다면 피지컬 AI는 이 AI가 현실로 내려온 거죠. 근데 LG CNS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지컬 AI를 왜 꺼내냐? CNS가 로봇도 만드나? 는 아니고요. LG CNS가 되게 오랫동안 해온 사업 분야 중에서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장을 하나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장에 보통 설비가 일단 쫙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센터 안에는 이미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아다리를 잘 맞추면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LG CNS가 아주 오랫동안 해왔어요. 스마트 팩토리랑 물류에서 원래 해오던 자동화 시스템 위에다가 이제 피지컬 AI가 얹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많은 공장엔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일하고 있는 로봇들도 많은데 왜 굳이 사람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할까요? 생각보다 아직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나은 작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포대자루 하나를 풀어서 걸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 이걸 자동화하려고 하면 로봇을 여러 대를 써야 되고요. 공간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현존하는 공장이 사람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의 높이, 작업 위치, 동선 이게 전부 다 사람 몸 기준이거든요. 이런 공장을 로봇에 맞게 다시 설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일단 싹 밀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들어서 넣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LG CNS는 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냐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피지컬 AI가 있으려면 외형이 필요하죠. 외형. 로봇의 폼팩터,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이라고 하는데, 요걸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요. 생성형 AI 세계의 GPT, 제미나이, 클로드의 로봇 버전을 만드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리고 LG CNS는 그런 로봇들을 파인 튜닝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파인 튜닝. 좀 생소한 용어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신입사원 OJT 같은 겁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이 전부 다 고스펙에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사한 뒤에 바로 일을 시키면 일을 잘할 수 있냐 하면 지금 많은 사수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OJT라는 게 항상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다 할 줄 알겠죠. 팔도 움직이고 물건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로봇들이 지금 내가 잡는 게 계란인가 강철인가 사수의 멱살인가 모릅니다. 계란은 살살 잡아야 되고 금속 부품은 좀 세게 잡아도 되겠죠. 근데 물류센터마다 공장마다 다루고 있는 물건과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맞게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CNS에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요, 사람이 옆에서 직접 작업을 하면 로봇이 그걸 따라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하면 로봇이 학습을 하는 거죠. 아, 이 물건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이 경로로 움직이는 게 제일 효율적이구나. 이걸 이제 로봇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파인 튜닝입니다. 일종의 미세 튜닝으로 이해하시면 맞지 않을까요? 지금 너도 나도 피지컬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LG CNS가 그 중에서 제일 잘 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현장 경험입니다. LG CNS는 이미 20년 이상을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일종의 필드 스페셜리스트 같은 느낌의 회사죠. 두 번째는 플랫폼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교통 환승 시스템 얘기했죠. 그 비 오는 날 로맨스 기억나시죠? LG CNS는 전체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역할을 오래 해왔고 잘했습니다. 근데 공장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100대가 있으면 누가 어떤 작업을 할지, 충돌은 안 하는지, 비상은 안 났는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아, 여기 공장인지 피지컬백 팀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LG CNS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로봇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역량에 특화되어 있죠. 세 번째는 엔드-투-엔드 역량입니다. 어떤 회사는 로봇의 어떤 물리적인 외형만 다루고 어떤 회사는 로봇의 소프트웨어만 다루죠. 하지만 LG CNS는 현장 이해, 플랫폼, 하드웨어 제어 같이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 과정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덕분에 LG CNS가 피지컬 AI를 산업 현장에 가장 잘 적용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스티브 잡스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 아시죠? 그는 직업이 명언 생산가입니다. 그의 명언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LG CNS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여기가 약간 그 명언하고 되게 비슷한 일을 해온 기업이 아닌가 싶었어요. 사람이나 기업들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명확하게 뭐가 불편한 건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먼저 그 페인 포인트를 캐치해서 해결해주는 회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앞으로 또 LG CNS가 AI 분야에서 우리가 몰랐던 어떤 고민들을 알아서 먼저 해결해 줄지, 어떻게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